지위나 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좌절과 분노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어른은 그 한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오늘 요즘아티 주제는 진짜 어른입니다. 좋은 어른은 본인이 이제 그런 의도가 얼마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좋은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어른의 정의가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성숙이라든가 자기 실현의 관점에서 좀 이제 바람직하게 나이 드는 법,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중년을 그 생산성 대 침체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년의 신체적인 쇠퇴라든가 직업적으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면서 침체를 맛보게 되는데 그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다시 내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찾으려면 관대성이라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대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타성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배려가 후속 세대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요. 이제 나보다 좀 어린 친구들, 후배 내지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이제 자식 또래 되는 이제 이 후속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좀 찾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어른이 되어 간다고 봤고요. 그리고 융 같은 경우에는 중년의 그런 위기가 되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바람직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빛에 드러나는 자신의 얼굴을 이제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는 이제 그림자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이죠. 그게 이제 중년이 되면 점점 떠올라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뭐 능력이 없다. 내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거를 이제 나 안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실현의 과정인데 그런 이제 그림자를 마주하고 나를 통합하는 과정이 자꾸 일어나야 바람직한 나이 듦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 중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체력도 떨어져가고 몸이 이제 늙어간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위치에서는 점점 한계를 느끼고 근데 내가 유지해야 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들도 아직 살아 계실 시간이고 또 내가 남은 인생이 또 굉장히 긴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똑같이 반복된다는 느낌인데 그럴수록 이제 시선을 나 외에 돌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상황은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고 내 상황에서 반복되는 그런 일상만 살다 보면은 새로운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좀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뭐 굉장히 엄청난 사회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하고 이러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내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내 입장에서 내 경험이라든가 내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그나마 그 친구들보다는 나은 나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좀 시선을 돌리게 되면 뭐 내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이선균 씨가 박동원 부장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직장에서는 그 승진 심사가 들어갔는데 이게 떨어지면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집에서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집은 뭐 형도 동생도 지금 사람 구실 못하지 여러 가지로 또 회사에서는 또 그런 사내 정치라든지 이지한 씨도 골치를 썩이지 모든 것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이지한 씨의 그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걔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데 너는 눈물 안 나니? 내 식구 편한 새끼들은 다 죽여! 자기의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면 더 극한으로 몰고 가는 선택입니다. 거기서 이지한한테 눈을 돌린다는 것은 근데
마음이 글로 또 가고 이재한 씨를 도와드리고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뭐 이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를 계속 한계로 몰아가는, 가뜩이나 에너지도 없는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선택일 수 있는데, 때로 사람들은 이런 한계를 만날 때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납니다. 또 거기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에서 자신의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자기 실현의 길을 찾기도 하죠.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야스퍼스라는 철학자신데, 이분이 자기 나라에서는 심리학자로 또 분류가 돼요. 직업은 정신과 의사고요. 철학자, 심리학자, 의사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주요 개념이 한계 상황입니다. 사람은 이제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한계 상황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가 이 한계 상황에서의 선택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어른은 그 한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야겠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다. 자기한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억울하고,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주변 상황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의 그 좌절과 분노를 거기다가 돌려버립니다. 굉장히 미성숙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일단 주변에 누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메타인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기 객관화이고 이제 나를 여러 측면에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메타인지의 능력은 인간에게 주로 발달하고 발견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선천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발달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 과정을 겪고, 또 나름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훈련 또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메타인지 능력이 점점 성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이제 남들에게 뭐 칭송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이를 먹으면서 좀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면은 몇 가지 그런 뭐 훈련이랄지 준비랄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시면은 여러 군데서 찾으실 수 있는 뭐 일기 쓰기라든지 명상 뭐 이런 몇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계속 돌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일기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일을 아무래도 쓰게 되니까, 근데 이제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오늘 한 일이 뭐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일과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는 오늘 내가 한 일이 미래에 내가 돌아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과 얼만큼 지금 뭐 일치하고 얼만큼 괴리가 생겼나, 일기든 명상이든 뭐 어떤 방법론이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경험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괴리가 있는 부분도 나로서 받아들이고 통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자아 통합의 노력으로 결국 이제 성숙한 삶에 다가갈 수도 있고, 뭐 메타인지의 능력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식을 키우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 내 삶의 인생의 그 의미를 찾는 것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는. 이거 정말 힘들다 그러면 딴 일 알아볼까? 뭐 이럴 수 있고, 정말 이 회사 못 다니겠다 그러면 금방 옮길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자식이 있으면은 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돈 들어가고, 놀아줘야 되고, 얘를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키울 수 없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걸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 중심성을 많이 탈피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제 성숙의 한 70%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저는 그 학생들을 수업에서 만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 나이, 그 상황에서 뭐 느끼는 감정들이란 하는 생각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막 뭐 20살이 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 나이가. 근데 그런 불안을 좀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뭐 시련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의지라든가 내가 원하는 목표나 목적이 있으면은 또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삶이다. 그래서 너무 큰 불안을 갖지 말고 좀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얼마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